2025년 8월 5일, 중국 대륙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어떤 국가적 비극도, 그 어떤 자연재해도 이번 산샤댐 붕괴가 가져온 충격과 공포를 능가하지 못한다. 이는 단순히 수력발전소의 붕괴가 아니며 단순한 홍수도 아니다. 중국의 심장부가 무너졌고 오만과 과신으로 가득 찼던 한 체제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재앙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돌발 사고가 아니었다. 경고는 이미 수없이 있었다. 수십 년 전부터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해왔고 독립학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국제사회와 시민들조차 끊임없이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무시당했다. 모두 묵살당했다. 중국 정부는 언제나 똑같은 대답만을 반복했다. 산샤댐은 안전하다. 산샤댐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 더 나아가 중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 서방은 중국의 위대함을 시기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모든 비판을 외부 세력의 음해로 몰아붙였다. 언론은 침묵했고 학자들은 체제에 복종했으며 국민들은 세뇌당한 채 믿도록 강요받았다. 그렇게 이 거대한 거짓말은 수십 년 동안 이어졌고 결국 2025년 여름 중국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다. 나는 오늘 떨리는 손으로 이 글을 쓴다. 온 나라가 마비되고 남부는 물에 잠기며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실종되었으며 수천만 명이 고립되어 구조를 기다리는 지금. 이 끔찍한 현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하기에 나는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것은 단지 한 구조물의 붕괴가 아닌 중국 현대사의 최대의 오만과 무능 그리고 체제의 부패가 빚어낸 필연적인 파국이었다. 산샤댐. 그 이름 석자는 중국인들에게 자부심이자 신념이었다. 1994년 착공 이후 17년에 걸쳐 완공된 이 초거대 프로젝트는 별표 중국 공산당이 세계에 자랑한 긴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별표였다. 길이 2335m, 높이 185m, 총 저장 용량 393억 톤, 에펠탑 63개 분량의 철근, 장성보다 많은 콘크리트, 한국 전체 발전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전기 생산. 수치만 보면 분명히 인류의 기적처럼 보인다. 아니, 사실 기술적으로도 당시 기준으론 혁신이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이 숫자의 거대함이 곧 무적을 의미한다고 착각하는 데 있었다. 중국 정부는 30년 동안 이렇게 선전해왔다. 산샤댐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1000년에 한 번 오는 대홍수도 견딜 수 있다. 우리는 인류 최고의 숨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언론, 교과서, 공산당 선전물에 그대로 스며들었고 국민들은 그것을 신념처럼 믿었다. 그 어떤 내부 비판도 허용되지 않았고 문제 제기한 학자들은 국익을 해치는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 학계에서 퇴출되었다. 심지어 2019년 위성 사진에서 댐의 구조적 뒤틀림이 포착되었을 때도 정부는 단 한마디만 했다. 관광 렌즈의 왜곡 현상일 뿐이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2021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매년 반복되던 이상 홍수와 침수 피해, 예고 없이 열린 수문으로 인한 하류 도시 침수, 갑작스러운 단전 현상, 발전기 오작동은 과연 모두 기후 탓이었을까? 아니다. 그 모든 건 분명히 징후였다. 붕괴로 향하는 전조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중국 정부는 언제나 같은 답을 반복했다. 걱정 없다. 댐은 안전하다. 나는 여기에 묻고 싶다. 도대체 그 누구를 위한 안전인가? 하류의 수천만 명 시민들의 생명은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았던가? 심지어 2025년 6월 국제수문학회에서 발표된 중국 남서부의 토질 변형 및 산샤댐 주변의 집안 침하 현상 보고서조차 공식 회의에서
비전문가의 억측으로 치부되며 중국 내 언론에서는 철저히 차단되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전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정보 통제가 생명을 앗아간다. 선정과 과시는 사람을 죽인다. 그 거대한 허상 속에서 산샤댐은 이미 수년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단지 물리적 붕괴가 오늘 일어났을 뿐 도덕적 붕괴, 기술적 한계, 정치적 거짓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나 역시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드론 영상, 생존자 인터뷰, 구조대원들의 SNS를 보면서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 상하이로 향하는 고속철이 물에 잠기고 항저우 국제공항 활주로는 진흙탕으로 변했으며 1200만 명 이상이 긴급 대피, 정전과 통신 두절로 인해 정보조차 공유되지 못하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무엇보다 나를 충격에 빠뜨린 건 한 구조대원이 올린 영상이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울부짖는 아버지,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결국 떠내려간 노인, 도시 전체가 물속에 잠긴 드론 촬영 영상. 그 어떤 재난 영화보다도 더 참혹했다. 이건 단순한 인프라 붕괴가 아니다. 국가 시스템의 실패, 정책적 무능의 폭로, 그리고 정권의 도덕적 파산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산샤댐은 단순히 하나의 수력발전소가 아니었다. 중국 전체 전력의 약 10%를 감당, 수로 물류의 중심지, 농업용수의 핵심 공급처였다. 하지만 이번 붕괴로 인해 중국 전역의 산업망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공장 가동 중단, 열차 및 고속도로 폐쇄, 물류 대란, 식량 공급 부족, 음용수 오염까지. 전국적으로 혼돈이 번지고 있다. 심지어 홍콩, 마카오, 대만에도 여파가 미치고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출렁이며 전 세계 경제에도 충격파가 가해졌다. 나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계의 댐에 이렇게나 의존해왔단 말인가 하는 두려움마저 느꼈다. 분산이라는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이제야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 물론 기록적인 폭우와 기후변화는 막을 수 없는 자연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전적으로 자연재해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사실상 이번 참사는 예견된 재난이었다. 댐의 수위는 이미 6월부터 이상 신호를 보였고 수문 개방 시기 지연, 붕괴 위험을 무시한 보수 예산 삭감, 부실한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정권의 체면 유지 우선주의가 모두 겹친 결과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단 하나다. 이건 임재다.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다. 30년 전 1994년 12월 14일 중국은 세계의 인류 최대의 수력 프로젝트를 자랑스럽게 선보였다. 그리고 2025년 8월 5일 바로 그 상징이 중국 역사상 최악의 비극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오늘 이 글을 쓰며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자연은 언제나 인간에게 경고를 보내왔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오랫동안 그 신호를 외면했다. 이번 사건은 단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대 기술에 대한 맹신, 감시와 비판의 부재, 정치의 기술 개입. 우리 모두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이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과 글이 산샤댐 붕괴 대참사를 단순한 뉴스 이상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기후와 인프라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오만, 무시, 그리고 책임 회피의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목소리가 모이길 바랍니다. 잊지 맙시다. 이 비극은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생명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